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겼습니다. 자, 오늘은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라 제 의견이 그동안 가장 잘 맞았다라고 해서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자, 위험 종목에서 경고 종목 해지일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어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정도에 끝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49,200원 정도의 종가 마무리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5일선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 자,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상승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서치를 해라. 여기서 진입해야 된다. 긍정과 부정. 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갈 거고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발점을 만든 게 뭡니까? 퀀텀 에너지가 기단이다라는 게 나온 거죠. 핵심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기단이다는 9월 초면은 나온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2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가격이 이제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폭은 반드시 커질 겁니다. 아시죠? 자,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1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한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 2번, 왜 신성델타가 초전도체 관련주니까 간략히. 3번, 20년 사례를 통해서 똑같은 지분법이, 자,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있으면 이게 신성 델타 테크잖아요.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리고 이 퀀텀 에너지 20년 동안의 똑같은 사례들, 똑같은 현상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정확한 가격 법칙이 형성되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다만 축제인 부분에서 어디에서 끌고 가고 어디에 대해서는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는가, 요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자, 매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저를 검색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제가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스타 펀드 매니저 10번을 했다 했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안 교수라고 하긴 하지만 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참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초 그리고 늦어도 9월 중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는 자리에서 한번 쳐보자. 자, 예, 오타가 나오네요. 자, 황산납. 자, 황산납을 쳤더니 왜 이거 갑자기 신성델타 얘기하면서 이거 해요라고 하실까봐. 자,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상온에서 발달되는 게 이게 황산납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잘 보시게 되면 상온 초전도체 LK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 그 이유는 초전도학회 LK99 재현 시도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 수급이 어렵다. 자, 퀀텀 에너지 샘플로 교차 검증 예정. 검증 결과의 시일이 더 소용하다. 여기서 뭘 느끼실 수 있어요? 긴지 아닌지를 받아들인 건 황산납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황산납이 키포인트인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991년도부터 LK 관련 논란 일지라고 나와 있죠. 왜 논란 일지일까요? 이때도 통계적인 이론을 발표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기단이다라는 말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시간이 꽤나 흘렀죠. 20년 넘게 흘렀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한 시장의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지금 여의도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소위 선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수급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근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라운드는 뭘 준비하고 있다? 황산납. 해결 실마리를 납품한 시료업체가 누군가. 그쵸? 자, 이미 파악을 해놨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사,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얘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죠. 황산납이라는 업체가 실제로 이번에 시료를 납품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아마 한 3일 전인가요? 이런 게 나왔죠. 똑같은 환경에서 시도를 해봤더니 뭐라고 했죠? 초전도체를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떤 데는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똑같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황산납 시료를 여기 납품했고 실질적으로 퀀텀 에너지 교차 샘플을 이루어지고 있죠.
같은, 왜? 이거를 다른 데서 써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똑같은 데서 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이 기업이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의 70%를 보유한 기업이 있어요. 지금 상장사인데 1,000억이 되지 않아요. 소형 기업이죠. 자, 중요한 건 이 종목,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등주라는 표현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사가 나오면서 올랐기 때문에 기사주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분을 보유한 부분이 7배가 올랐죠. 저점 대비. 근데 황산납은 일회성이지 않나요? 라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20년 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경우는 7배의 법칙을 넘을 수가 없더라. 만일에 이 7배의 법칙을 넘을 때는 항상 장중에 찍더라도 어떤 현상이 발생됐다?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다. 사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다? 자회사 상장권을 통한다. 그쵸? 악재를 반드시 내보내면서라도 어떤 액션을 통해서 종가는 반드시 넘어가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바로 최종적인 결과라는 거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재료가 노출될 때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관계가 없었다. 하단선과 상단선은 반드시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죠. 이게 주식시장은요, 똑같은 사실이 1년 동안 반복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 20년 동안 펀드를 운용하면서 항상 중요했던 건 어떠한 테마군들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사실만 반복이 됐다. 홍수였으면 내년에는 지진이었고, 지진이었으면 내후년에는 또 어떤 테마. 자, 이런 테마군들을 똑같은 1년 동안의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뿐이고, 지금 현재에 대한 초전도 물질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놀라운 발견일 겁니다. 만일에 기라고 한다면 2011년도에 맥신이라는 테마가 일어났죠. 그쵸? 자, 똑같은 거예요. 2017년도에 뭐죠? 그래핀. 신소재죠. 자, 봅시다. 황산납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은 최소 못해도 언급이 나올 겁니다. 어느 기업으로부터 실효를 납품받았다. 결국은 스타트는 점상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겠죠. 자, 초전도체와 황산납을 비교하시면 됩니까?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고 지분의 70%를 보유한 거죠. 신성델타테크의 지분이 퀀텀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3번의 쿠션을 때린 거죠. 이것보다 훨씬 직접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상은 10번 갈 수 있다. 그쵸? 이 테마군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적어도 5배 이상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의도의 의견이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신성, 황산납, 그리고 이렇게 별표를 해서 보내주세요. 이유는 너무 많은 문자들이 오게 되고 때로는 어디선가 안 좋은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끝에 이런 부분을 좀 변경을 해놓습니다. 자, 반드시 이렇게 별표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보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정확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게 되면, 자, 신성델타테크 여기 정리했습니다. 가격 법칙 20년 동안 동종 사례를 연구한 결과 정확히 떨어지더라. 자, 가격 법칙 20년간의 변동성 비교 및 황산납 한 곳 이거 보내드릴 거니까 바쁘신 분들은 신성 황산납 별표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이 여기서 왜 사야 된다고 했고 이 상단선은 왜 7만원을 넘을 수 없으니 반드시 조심하셔라. 이때 변동성이 56%였죠. 위아래 변동성. 자, 그리고 앞으로 황산납에 대한 부분 이거는 2라운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변동성 플레이 가격을 해드린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이날 영상을 또 한번 찍었죠. 뭐라고 했죠? 절대 이날은 5일선을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6만원대를 뚫을 수는 없지만 급등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영상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주식결자입니다. 자, 안 그래도
1개월 전에, 즉 3주 전이죠. 주수로 따지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부정과 긍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줍니다라고 했죠. 자 보고 갈게요. 그래도 이 원익 P&E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릴 건 지금 구간대에서 뭐 변동성을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어제 상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이런 자, 신성 원익PNE도 종목들 관련주였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 이 8,800. 부분들도 처음 점검을 급락이죠. 좀 해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종목들 신성 델타테크도 봐야 볼게요. 되겠죠. 자 자, T&E 그쵸? 원익 자, T&E 이런 자. 신성 델타테크 자 그리고 19,910원일 때죠. 자 결론 보고 갈게요.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지금 과거에 대한 미래를 말해주세요라고 했죠. 그 가격은 제가 정리한 자료만 받아가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상단선과 하단선이 자꾸 바뀐다고 했죠. 날짜가 기입될수록. 그쵸? 그리고 최종 상단선은 분명히 찍고라도 반응을 할 거다. 자, 그걸 반드시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왜 그랬을까요?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 상승률은 가장 화려하다. 자, 여의도에 제가 펀드 매니저 1등 할 때 여러분들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자,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례인지 한번 대놓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료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갈 수 있죠. 자, 잘 먹었구나. 팔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봅니다. 1번의 사례. 두 번째 뭘까? 안 사. 그리고 여기까지 갔다가 이것도 테마 끝이구나. 안 봐. 그쵸?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제가 1,000억을 운용할 때 만일에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상승을 주면서 20% 상승을 주면서 재료를 동반하면 많은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억 정도만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을 태웁니다. 단기 거래에서 끊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는 기간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이나 이 업종, 이 테마가 과연 단기적인 테마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일본에서 기다, 중국에서 아니다, 여기 기다, 여기도 아니다. 아하.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는 반드시 이런 주가 상승률은 좋겠구나. 정확히 가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나. 왜? 아마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알았어요. 근데 초전도체라는 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안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뭘 원한다? 오염수, 일본 오염수 테마, 누구누구 지인 테마, 이런 것들은 쉽거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찾아본다고. 근데 여기선 안 봐버리죠. 이게 바로 고수, 타짜와 시장의 메이저와 아닌 사람의 차이라는 거지. 왜 그러냐? 주가가 10,000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건 인정. 다만 거래를 수반하면서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세력들이라고 하는 여의도 메이저들도 위에서 베팅을 해야죠. 그러면 20% 올라가면서 자금을 태우게 되면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밖에 수익을 못 낸다는 거지. 그 다음에 팔아먹으면 더 먹겠지만, 근데 진정한 판은 어디서 나온다? 다시 내려오죠. 그쵸? 상승을 첫 상승 주면서 20% 끌어올렸던 가격 비슷하게 와죠. 즉 10%만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작은 판이 아닌 큰 판, 오르기 전 직전에 얼마 안 되는 가격에서 이 판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판이 크냐요? 이 판이 크나요? 이 판이 크죠. 왜? 거래를 수반하면서 받으면서도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선수의 1번. 즉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결과물에 대한 부분, 긍정과 부정, 어느 정도의 테마고 어느 정도의 일정인가를 알아야 되죠.
상당 부분 오래된 거 아닙니까? 3주면.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 단기로 끊어야 될 테마는 공부를 하고 앉아 있고요. 어떻게? 길게 끌고 가면서 해야 될 테마는 빨리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길게 들고 가는 거야. 여기는 거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했죠. 왜? 이 부분에서는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구간이고, 변동폭이 이때 클 때는 뭐다? 하루에 56%. 이날도 제가 알려드린 날 뭐예요? 바로 뉴스 올려드렸죠. 어떻게 된다? 네, 이날도 한 40% 정도 변동성. 그쵸?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변동성. 아무리 떠서 시작해서 호재를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렸지만 2%, 20%, 18%. 자, 이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투자 방식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자가 되실 생각은 없어요? 그들 위해서 먼저 이런 행동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나만의 길을 갈란다 라는 분들은 영상을 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자, 질문을 단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왜? 소통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에서 1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오랫동안 40년 이상 투자하셨던 분들의 그 삶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말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2시간 잤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뭐죠? 그래야 제가 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찍는 영상들이 의미가 있구나라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때마다 진짜 제가 하나씩 보면서 힘이 납니다. 오늘 조금 말을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의견 때문에 이런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영상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구간대, 꼭 필요한 구간대에는 제가 반영해서 찍어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분법 이익에 대한 함수를 20년 동안 엑셀링을 해봤더니 한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5개의 기업들도 제가 자료에 첨부를 해놨어요. 그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였더라고요. DPC라고 하는, 자, 또 이런 말씀 하시죠. 하이브라고 하는 엔터 회사와 지금의 신물질 거의 혁명에 가까운 걸 비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0년 동안 신물질이라고 한 거는 10개 넘게 일어났고요. 그때마다 다 혁명이었습니다. 다만 상용화가 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렸다. 적어도 6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는 반드시 획일하더라. 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에 참여했던 업체가 아닌 이상. 자, 세 번째는요. 신물질을 개발했던 모든 기업들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개발한 종목은 없었다. 한 달이 다 건너갔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DPC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죠. DPC가 어떤 창투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창투사가 하이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있는 비상장 기업이 계속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더라. 다만 상장 초일기가 갈 때마다 주가의 변동폭은 커지더라. 그쵸? 근데 저점 대비해서 몇 배 올랐다? 정확히 7배를 넘기지 못하더라. 장중에 7배를 갔다 오면 항상 종가는 이 밑으로 빼버리더라. 가까워질수록.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걸 단순히 비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또 이래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급등주죠.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학자들의 의견이 바뀔 때마다 변동폭을 주는 기사주죠.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 종목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한계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수를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자, 이 종목은 세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세력이라는 표현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럴까? 10% 오르는 종목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세력이고요. 반대로
20% 오르는데 27%까지 오버슈팅을 하는 거는 심리죠. 뭘까?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 많이 오른 줄 알면서도 따라가서 꼭지에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26% 빠지는데 하한가를 진입하게 할 수 있는 추가 하락을 이끄는 것도 세력이죠. 하방 세력.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반대로 빠지는 종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끝까지 밀어버리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 이 추가적인 투심을 자극해서 투매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일 수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세력은 삼성전자도 존재를 한다.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오르는 걸 더 오를 수 있게끔 산업이 바뀌면 빠지는 걸 더 빠지게 하는 하방 세력. 그리고 심리작용한다 했죠. 증권용어로 센치. 모든 종목은 심리가 반영되죠. 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기계가 전부 움직이고 있진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 수급들, 이 종목이 아주 큰 재료가 나온다고 해도 수급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수급들이 재료를 받아들일 때 큰 재료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임상 3상 통과했습니다 라고 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주가가 먼저 올라서 선반영일 수 있지만 그들의 의견 자체가 아니라고 하면 요만큼밖에 못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큰 사건임에도 플러스 알파적으로 수급들이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연구하고 그 15개의 기업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답지에 정해놓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목표만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도 반드시 변동성에 투자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러프하게 9월 10일 그 다음에 결과물이 안 나오면 또 시장에서 나오겠죠. 그 가격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면 되는 거지만 10일이란 기준이 됐을 때는 분명 하단선과 상단선은 존재를 하더라.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고 2라운드는 뭐다? 이 축제가 끝났을 때 기다 아니다라는 사례를 봤을 때는 항상 주가는 회귀했다. 바로 여기까지는 회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장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게 있었냐면 항상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똑같이. 왜 그럴까? 주가가 만일에 올랐죠. 사실 올라온 거죠. 어떠한 기다 아니다는 사실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할 거 아닙니까? 차익 물량들이. 그렇게 되면 상용화는 지금 당장 아니고 시간이 걸릴 걸 알기 때문에 아니다 있을 때와 기다 있을 때도 향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알짜 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신성 ST라고 하는 자회사를 이차한지 공모합니다. 상장시킬 거예요 이러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가격, 행동,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초전도체 1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정확히 말드리는데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쉽게 말씀드리면 학자인 상황에서는 제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특별히 저도 전공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한다면 상용화는 상당 부분 오래 걸리고 여기서는 서치 반드시 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거였고 결과물이 받아들였을 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임상 3상 통과할 거예요. 3상 통과하면서 차익 물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재료는 좋더라도 그들은 과거의 데이터와 사건을 보면서 정확한 시즌에 이때 팔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왜 좋은 게 나왔는데 빠져버리고 급락하죠? 그리고 막 빠져요. 실적 안 좋다고. 빵 했더니 반등을 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한올바이오파마가 6개월 전인가요? 4개월 전인가요? 임상이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더라. 빠지는데 나오면서 반등해버리죠. 왜? 요 정도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완해서 할게요.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이미 선반영.
시장은 이거를 알면서도 여러분들 1년 동안 주식을 처음에 1년 동안 적어도 1, 2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와 말할 수 있는 거와 행동할 수 있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똑같은 사실들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뉴스에 사서 뭐라고? 팩트에 팔고 공시에 팔아라. 근데 여러분들 알면서도 안 하고 있죠. 비공개 간담화케 나온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학자의 의견은 다 다르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다라고 하는 사람 논문 아니다라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뿐이지 이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없다. 그게 끝날 때는 반드시 차익을 하세요. 해야죠. 근데 뭔가 나올 거라고 또 저한테 반발심을 갖는데 저를 이겨서 뭐 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스마트한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증명을 하는 거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고요.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는 거는 투자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는 50만 원이 고점입니다 라고 해서 레포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의견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죠? 이것도 누구한테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변동폭은 정말 크다. 그렇죠? 수익을 내면 되죠. 아닌가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는 말이 그겁니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변동성 구간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경고 종목으로 위험 종목에서 내려올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이날은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해서 오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이날은 올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인데요. 한번 쓱 보면서 갈게요. 오전에 10시 좀 땡겨서 보시면 알 거예요. 6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시장에 이제 어차피 저희 연구소에서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와서 분석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지만 저는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필드에서 봐야 돼요. 시장의 색깔과 의견들을 봐야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은행이나 증권 쪽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서 큰 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개별 종목을 다루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왔던 거고요. 6개월 됐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서 AI 똑같은 말이 나와요. 컨셉트카, BW, 자, 애플카 똑같은 말이죠. 자율주행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이런 오늘 있었던 이런 것들 올려드리고 오늘의 테마는 이겁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10시 58분이죠. 오늘 아침부터 한번 봐볼까요?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치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이분은 8억 2천 수익 났어요. 4억 놓고. 자, 삼진 뭐 과거 삼성 스마트 납품 이력 있죠. 10시 55분에 올려드리죠. 결국은 사물인터넷도 이런 부분에 일맥상통한다라고 해서 단기로 끌어내세요라고 해서 올려드리죠. 자, 이렇게. 왜? 주가가 어디 와 있죠? 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료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I 이 함수에 걸려들었던 건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단기로 끌어낸다. 왕의 귀환 10시 53분에 루닛이라고 해서 보내드리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루닛 오늘 상한가에 마무리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기업이다? AI를 이용해서 당신이 암 걸릴 것 같아요. 진단기기죠. 당뇨병 조심하세요. 그쵸? 실제로 삼성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다. 그리티 뭐 양자 또 이런 말 나오죠. 오늘 바로 초전도체 반등 나왔다고.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어요. 신성델타테크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땡겨서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신성델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말씀드린다. 13분 위험 종목에서 경고 종목으로 나뉘어지면 단기 반등은 옵니다. 다만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장전 정확히 말씀드렸죠. 신성델타 이러면서 자율주행 카메라도 핵심입니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친화중 로봇 AI 전공 전공정 반도체 이게 자, 자회사 상장 이슈 보내줬습니다. 근데 9시 8분에 한 번 더 해죠. 신성델타 쭉 올라가 볼게요. 자, 뭐 수익 나신 거 인증해 달라고 하면 제가 시간 날 때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자꾸 뭐 기부하고 싶다, 뭐 연구소 지원하고 싶다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쭉 봅시다. 비만 치료제가 이렇다 저렇다, YTN 뭐 지분한다,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고 요 날이죠, 오늘 9월 5일. 자 즐거운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자, 삼성전기 전기차 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카메라 자율주행의 확산이 이어지는군요 라고 하죠. 오늘 자율주행이 큰 폭으로 올랐죠. 카메라 이후에 IPO 되어 신성 ST, 이게 바로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 아닙니까? 뭐라고 나와요? 2차전지 기대감, 일반 청약, 공모주 주관사. 자, 북미 생산 한 번 더 올려드리죠. 시간은 오전 6시 44분. 땡겨서 보세요. 자, 이렇게 했죠. 결국은 장중에 제가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등 구간이다. 그쵸? 결론도 이거예요. 위에 또 볼게요. 파스코 DX 최저점. 자, 이런 부분들은 종목도 이야기는 하지만 근거 있게 투자를 하라라는 뜻에서 제가 이 방을 만들었던 건데,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지 못한 수익률을 얻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종목만 봤다. 근데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뭐였냐면,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이 되지 말라는 표현 하나와 시장에 맞서지 마라.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종목을 찾기 이전에 시장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을 점검하세요. 세 번째는 종목을 찾으세요. 그러면 실수를 0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잃지 않는다. 주식이라는 게 손실 날 수도 있다라는 상품이죠. 그러나 손실을 안 날 수 있어요. 왜? 테두리 안에서 있게 되면. 자, 시장이란 걸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계속 다루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장중 라이브를 통해서도 제가 시간 날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뭐 1분, 2분짜리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점검하자고요. 뭐다? 제롬 파월. 그쵸? 파월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 2%를 유지할게요.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경계가. JP모건 너 조심해. 신용등 강등할 수 있다. 해놓고 지역은행들을 다 강등해버리죠. 판이 안 좋네. 중국 헝다기업 파산 신청 안 좋네. 그 다음에 중미 무역 갈등 있죠. 계속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판이 안 좋구나. 그런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했던 말이 뭐였죠? 미국에서 실업률이 증가됐다. 상쇄될 겁니다. 즉 주가 시장은 빠지는 거와 오르는 거에 대한 악재가 둘이 상반돼서 박스권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했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실업률이 증가된다는 말을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재료를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다. 왜? 인플레이션은 그렇죠? 물가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해서 줄여버리겠다 이거잖아요. 해지하겠다. 실업률이 증가됐다는 건 그만큼 경제 요소가 안 좋다는 거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상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장판은 중립이구나. 업종을 봐야 되는구나. 업종을 뭘 봐야 된다고? AI.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거를. 예, 엔비디아, AI 반도체 회사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저번 주 화요일에 나왔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파운드리를 시작해서 디자인하우스, 정공정, 그리고 뭐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은 등장을 할 거고,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로봇, 인공지능, AI까지도 시장에서는 반응이 올 거다. 그럼 플러스 알파적으로 근거를 뭐라고 했지? 2차 전지 ETF 빠진다에 베팅하는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9월 1일 날, 그러면 2차 전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시가총액이 큰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면서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고 조금 작은 로봇과 인공지능 이쪽으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라고 했죠? 금요일 추가적으로 있었던 게 알파벳과 구글 신고가. 자, 알파벳이 뭐예요? 구글. 구글은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학습하고 추천 동영상을 하고 또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의 확산을 시장의 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했을 거예요. 2차 전지 좋다더라 샀는데 왜 9%만 가시죠? 다 이거예요. 2차 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다 나뉘죠. 핵심 광물도 다 나뉘죠. 니켈, 흑연,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리튬. 리튬 중에서는 또 나뉘죠. 수산리튬, 탄산리튬, 황화리튬.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황화리튬의 어떠한 생산의 문제점, 어려운 점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리튬이면 무조건이야. 테라사이언스처럼 작전주도 리튬이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셨나요? 바이오. 자, 바이오가 좋대요 라고 하면 바이오 중에서 어떤 거? 암호를 봅시다. 일반, 항암, 면역. 어디를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표적 항암제는 뭐야? 딱 그 암만 치료하러 들어가는 거. 면역은 면역을 올려서 나머지 암도 다 치료하게 하는 거. 어디가 시장에서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한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아, 선생님이 말한 게 반도체죠? 저도 알았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올랐고 뭐 이런 것들 엔비디아 올라서 저도 반도체 했거든요. 저도 주식을 좀 알아요. 이런 분들이 왜 없을까? 그런 분들은 뭘 한다? 사이드에 있는 걸 공략한다. 주가는 어떻다? 희비가 엇갈린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였죠. 엔비디아의 날개를 다는. 그쵸? 그리고 나서 뭘 움직인다? 전공정, 후공정 얘기 나오면서 하나마이크로. 이 함수의 삼성전자라는 그 큰 종목, 대한민국 시총 1등인 종목도 6%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게 뭐라고 할까? 산업을 봤다는 거야. 삼성전자라고 하는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거래소를 움직일 수 있을 1등의 종목도 이런 업황을 만나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종목을 보게 되면 항상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쵸?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뭘 보시겠어요? 초전도체를 뭘 참조하시겠어요? 안 되죠? 자, 급등주면서 기사 주고 축제는 지금 즐기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 참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20년 동안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맥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그래핀. 모든 종목들도 이만큼은 올랐다야. 정확히 7배의 법칙은 지켰다는 건데 왜 얘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얘는 차이가 달라요. 레벨로가 달라요. 하실 거예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또 상상에 빠져들게 되죠. 세력들, 수급들, 이 주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본인들만 딴 생각을 하고 계시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의 현금을 반드시 어디선가 가져오십시오. 다른 종목을 팔든 잘 모르시면 종목명과 비중을 보내주시게 되고 반드시 변동성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내서 그 축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학 축제가 4일이죠. 3일 동안 놀았으면 더 놀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다음 판을 준비하세요. 선수들도 변동성 플레이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산납이라고 하는 이 큰 판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안 하실까? 자, 그리고 매집해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왜? 이 축제가 끝나야만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할 수 있어요. 많은 수익을 내고 크게 보십시오. 지엽적인 행동은 여러분들 망가뜨리는 일일 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주식 타짜와 같이 가면서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한다? 앞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체질이 바뀔 겁니다. 아시죠? 왜? 이 시장이라는 판을 알고 업종의 판을 아는데 만일에 실수가 일어난다?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코로나 때면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검색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제가 1,000억을 운영하면서 5,000억을 수익 냈던 유일한 펀드 매니저였어요. 10명 중에 9명이 퇴사를 하면서도 저는 스타 펀드 매니저였던 이유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상관없다. 수익을 내는 거다. 작전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시장의 변화의 사이클. 과거에 조선이 좋았는데 중국이 들어왔고 2차 전지가 지금 좋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야죠. 반도체도 우리가 최강국이지만 중국이 들어오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반도체 쪽에서도 이 산업은 사양 산업, 이 산업은 앞으로 ING인 산업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도 1, 2, 3, 4 미리 나왔던 건 5년 전부터 나왔지만 지금 2.5단계잖아요. 완전 주행이 되고 있다 안 돼 있다. 역시나 초전도체를 개발하더라도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의 상용화 기간이 걸릴 거라는 건 팩트죠.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지분을 보유했다 뿐이지 캐피탈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3박자 다 맞아떨어졌죠? 과거 데이터까지. 처음 보시는 분들 앞뒤 없이 말씀드린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2번 들으셔도 돼요. 이 모든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받아가실 분들은 010-6227-8706으로 신성 황산납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초전도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해서 저항값을 0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된다? 우주선 탔죠. 그럼 사람들이 붕붕 날아다니죠. 중력값을 0으로 만들죠. 마이너스 297도에서는 이렇게 뜨는 물질,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 다만 마이너스 194도 이 환경,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환경에서도 이게 되더라. 안 됐었던 거거든요. 이게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상용화가 꽤나 오래 걸릴 거냐면 2차 전지도 배터리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죠. 폭발 위험이 있죠. 손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리튬이나 이런 것들 양극재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즉 서울에서 어떻게 부산까지 갈 수 있는 효능. 근데 초전도는 2차 전지에도 반드시 활용이 되긴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함부로 쓰이면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건 혁명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되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반도체도 수율 부분이 있죠. 반드시. 원전도 마찬가지고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초전도체가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저온 상태에서만 가동을 하는데 상온. 우리가 태블릿처럼 쓸 수 있다. 모든 게 똑같은 논리긴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을 내는 시장 참여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수익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바로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석을 해드릴게요. 단기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어떠한 재료가 나오긴 했죠.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또는 위험과 경고로 내려오는 이 함수일 때 이게 먹혔다는 거지. 그게 아닐 때는 어떠한 재료도 안 먹힐 수가 있다. 호재도 악재로 포기할 수 있고 악재도 호재로 포기할 수 있는 건 뭐다? 1번 수급의 의지이고 2번 그쵸? 주가에 어디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함수이다. 이해되셨나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앞으로 저하고 이제 이 방에서 다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종목으로 10배를 내겠다가 아니에요. 왜? 서치할 땐 하자고요. 근데 항상 깊이 있게 갑시다라는 뜻은 물론 이렇게 실시간에 어떠한 AI 테마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떠한 재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한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단체로 방문을 했다. 국내 이런 기사가 제가 올려드렸는데 좀 더 위로 가야 되나?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자 한번 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금알령을 좀 풀어줄 수 있다. 이때 중국 1번 오케이 2번 단체 그쵸? 크루즈선 당연히 비행기로 오는 것보다 단체 관광객이니까 6년 만에 오케이 좋네 끝이야. 3번을 뭘 봐야 되죠? 제주로 왜? 무비자죠. 비자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죠. 얘네들은 바로 들어오죠. 자, 3박자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화장품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수익률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내야 된다? 초과 성과를 이루는 게 필요하죠. 한국 화장품은 어때요? 오케이. 다만 과거처럼 보따리 사항이 없어요. 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중국 화장품 쓴다. 팩트. 근데 여기서 업종을 분석하고도 반대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일본 쪽. 안 그래도 지금 일본 여행 취소하는 분위기에 왜 일본 향 90%의 매출 발생되는 걸 하죠? 안 되죠? 자, 북미, 코스메카 코리아. 왜 미국 쪽을 하죠? 중국이 풀었는데. 자, 그러면 카지노가 맞지 않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이거는 중수 투자자 20% 먹기 게임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중국 단체 관광객 플러스 제주죠. 자, 중국 자본이 50% 있고 제주의 가장 큰 카지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예요. 자, 기업이 변한 게 있었다? 없었다. 준비는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열렸다.
산업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지 기업이 바뀐 겁니까? 미래의 실적을 지금 반영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선수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일 따진다고 하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강원랜드. 왜 내국인 카지노를 하죠? 이런 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앞서서 2차 전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섹터에서 어느 세부적인 거기서 종목까지 찾아내야만 가능하다.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일하시면서도. 자, 주식 타짜는요. 이런 거 재탕 이슈입니다 라고 해서 경계해야 될 때 경계하고 오히려 로봇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여기 나오네. 제가 이 자료들 공부하실 분들이나 다 보내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자 엔비디아 계속 말했죠.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자 중요한 건 뭐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신성델타테크의 축제를 받아들이고 그 축제에 임하자고요. 아시죠? 그리고 만일에 팩트로 여러분들이 점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절대 그런 일 없지만 제가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보다는 제가 10분 먼저 이런 특징들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수능을 할 자신은 있습니다. 아시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포션이 바뀌었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연하게끔 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10,000원짜리 종목을 20,000원에 팔았다고 해서 20,000원짜리가 60,000원이 보이는데 다시 사면 안 되나요? 사도 되죠. 단 우상향일 때, 고점이 아닐 때 반드시 순응하는 자세. 자,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한 방만 원하시고 뭐 500% 갈 수 있는데 50% 마이너스 까짓 거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그런 분들은 영상을 듣지도 마시고 그냥 꺼주세요. 아시죠?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 때문에 가정평화를 깨뜨렸던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010-6227-8706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방 주소, 자, 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단 이 링크는 지인분한테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손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AI가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보내는데 이 자료와 텔레그램 방은 필수인데요. 링크를 같이 AI가 알아서 보내요. 1회밖에 발송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통신사 AI가 거부를 합니다. 스팸 문자 처리. 자, 이번만 텔레그램 처음만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은 지인, 주식하시는 분이 가장 편하겠죠. 자,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알죠? 자, 건강하시고 벌써 오후 5시입니다.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저한테도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고, 여러분들 뭐랄까 긍정적인 시너지가 작용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익 인증도 남기시고. 자, 날이 조금 이제 풀려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세요. 더위 먹지 마시고. 감사합니다.